2024년 6월 포토맥 포럼 특강에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강사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탁 대표는 경상북도 상주에서 출생, 그곳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녔고 상경하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이어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고위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대중섬유회사의 대표로 수출 500만 불 이상 최고 수상을 받은 바 있고 민정당 서초 을지구당 부위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상주 국회의원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에 도미하여 의료사업에 종사하였고 2014년에 한뿌리사랑 세계 모임을 설립하여 이 모임을 주도하는 대표직을 현재까지 유지하며 한민족의 정체성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한민족의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체는 거의 2만 명의 온라인 회원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행사, 교육 프로그램, 경제협력 활동 등을 통하여 한인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김탁 대표께서 나라는 형체요, 역사는 혼이다 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강의하여 주실 때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탁입니다. 소개를 너무 아주 대단하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이제 여름도 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 이영무 회장님 그리고 또 PPT를 준비해 주신 또 이태모 목사님 그리고 프린터를 아주 잘 해오신 또 우리 김미사님 대단히 고맙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 다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첫 이 초대를 받아서 강의하는 시간이라서 제가 준비를 조금 욕심이 많이 나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45분인데 이 45분 동안에 얼마를 소화를 할런지 여기 우리 우리 다 한국 분들이시니까 간혹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 들어가는 기회가 좀 있죠. 근데 비행기 오나 한 15시간 가다 보니까 그 비행기 안에 승무원들하고 어쩌다 물도 한 컵 얻어 마시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는데 물어요. 어디 한국 분이세요? 워싱턴 교포 분이세요? 이제 워싱턴에 사는데 이제 귀국하는 길이라고. 그러다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자기들이 워싱턴 노선도 타고 시카고, 텍사스, LA 노선 다 타보는데 워싱턴 노선에서 오시는 분들이 비행기 안에서 되게 점잖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히 LA 노선 같은 데를 타면은 아주 난장판이랍니다. 술 먹고 주정하는 사람도 있고 큰 소리 치고 커피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서비스가 왜 이 모양이냐고 그런데 워싱턴 교포분들은 되게 점잖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그만큼 우리가 미국 내에서도 워싱턴에서 사는 우리 교포분들이 위상이 있고 또 특히 우리 뱅크럽 같은 문화적인 또 행사도 하고 이러니까는 아무래도 좀 수준이 높죠. 그래서 이 한인사회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인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팬클럽처럼 이렇게 만나서 공부하고 문화적인 행사를 하고 하는 이런 모임은 많이 활성화가 되고 또 이렇게 돼야 우리 워싱턴 교포들 위상도 좀 계속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5분인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청을 받고 어떤 강의를 해야 이 첫 모임에 우리 역사에 대해서 좀 많이 전달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고 우리 역사의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한번 짚어봐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개 이제 1960년대, 70년대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신 분들이니까 그때 우리가 배운 역사하고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해방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본 조선 총독부가 만드는 역사 꼭 그대로 우리가 배웠어요. 그걸 우리한테 가르친 분이 서울대학교 이병도 박사고 고려대학교 신석호 박사 또 그 밑에 제자들이 지금 엄청 나와가지고 지금 강단 장악하고 교과서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도 여러 가지 민족사학자들의 공격을 받으니까 지금 많이 수정이 됐어요. 옛날보다. 그래도 아직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0년대 배운 역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 상식하고는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해 주시고 오늘 45분 같이 공부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좀 여기 있는 분들은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이가 좀 빠졌어요. 그래서 발음이 좀 세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가을 되면 이제 한국 들어가서 좀 일을 좀 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라는 형체요 역사는 혼이다.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글자 그대로 나라는 형체지요. 또 형체를 움직이는 게 뭡니까? 혼인데 그게 바로 역사라는 이야기죠. 우리 인간 몸에 비유하면은 나라는 우리 몸이요. 또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건 뭡니까? 우리 정신이죠. 그래서 나라는 형체요 역사는 혼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럼 이것이 역사인데 우리 한국사의 이 현주소 제가 레자를 급하게 하는 거 보니까 이대로 했는데 제가 실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태범 목사님께서 좀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빨리빨리 진행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역사가 뭐냐는 이야기죠. 역사는 그냥 단순히 지난 옛날에 올드 스토리 지난 이야기냐? 맞습니다. 지난 이야기죠. 그렇지만 지난 이야기지만은 일반적인 지난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는 무언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란 무엇이냐? 신채호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나와 비아.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나고 상대방이고 투쟁이고. 근데 이걸 국가로 비유하면은 우리나라와 제3국과의 투쟁사. 이것이 바로 역사란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집었죠. 근데 이분이 저런 이야기를 한 거는 일제시대라는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고 이분이 민족사학을 하다 보니까는 우리 한민족하고 일본 민족하고의 투쟁이다. 이런 관념에서 역사를 파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렇게. 근데 이게 조선상고사를 이분이 일제시대 때 연재를 했는데 조선상고사에 연재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이 우리를 탄압을 해도 문화적인 행사는 그렇게 탄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신문에다가 조선상고사를 연재를 해도 놔둔 거예요. 근데 저분이 이제 너무 깊이 나가니까 나중에 그 신문도 폐간시켜버리고 이러는데 어쨌든 이 조선상고사를 옥중에 있으면서 여순 감옥에 있으면서 집필을 해서 신문에 발표를 했어요. 대단한 분이죠. 옥중에 있으면서 책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분이 머리가 천재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것을 기억을 하니까는 옥중에서도 집필을 해서 조선상고사를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고려 말에 행촌 이양 선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나라는 형체요 역사는 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려 말에 이양 선생이 누군가 하면은 공민왕 때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죠. 그러니까 문화시중을 여기는 사람.
그 홍건적이 침입했을 때 장수로 나가서 홍건적도 격퇴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군인들만 전쟁을 하지만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을 내보내고 최고 지휘관은 문관이 갔어요. 그래서 이양 선생이 홍건적도 격퇴라고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고 말년에 강화도에 은퇴하고 앉아 있으면서 우리 역사책을 썼습니다. 단군색이라는 책을 썼어요. 단군에 대한 역사예요. 그 책을 쓰면서 한 말이 나라는 형체요, 역사는 혼이다. 근데 이분이 있을 때가 뭔가 하면 몽골족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예요. 그러니까 왕이름도 앞에 충자를 붙여가지고 충렬왕, 충숙왕, 누구한테 충성하냐? 몽골한테 충성할 왕이라는 거죠. 그런 시대에 역사책을 썼는데, 몽골에 우리가 지배를 받지만 우리의 정신을 똑바로 찾자. 그런 의미에서 이분이 나라는 형체요, 역사는 혼이다. 형체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 나라는 형체, 역사는 혼인데, 혼을 잃고서야 형체가 어떻게 보존될 수 있냐? 역사를 잃고 나라가 어떻게 보존될 수 있냐? 이게 이분이 이런 이야기하면 또 고려 말에 우리 몽골족이 우리를 지배한 시대적인 상황이 또 반영이 되는 거죠.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 당군세계의 그 이야기를 했고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한 말이, 다스린다는 것은 그릇과 같고 사람은 오로지 도에 따른 것이니 그릇이 어지러워지는데 도가 보존될 수 있겠냐. 이런 아주 참 유명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프린트를 해온 내용에 보면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에 다 못 짚어드린 내용은 프린트를 보시고 돌아가셔서 김타기가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복기를 해보자 하고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여러분들 주자학 아시죠? 주자학. 우리 조선시대 때 풍미한 게 주자학인데, 주자의 본명이 주희입니다. 그런데 주희가 뭐를 했냐면은 중국의 최고의 역사책이 서전입니다. 서전 아시죠?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 볼 때 과목이 뭐예요? 사서삼경이죠. 사서삼경이 일본으로 오는 게 서전입니다. 그 서전을 해설을 해라 하고 주었어요. 자기 제자한테. 그 해설한 사람이 최침입니다. 근데 제자 겸 사위예요. 워낙 똑똑하니까는 따지고 사위로 삼고 제자로 삼고 이랬는데, 죽으면서 최침한테 네가 서전을 설명을 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라 하고 주었어요. 그래서 최침이 자기 선생 주자죠. 주자의 명을 받고 서전을 해설을 했는데, 그때 이 양반이 서전 서문을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역사는 법이요 도란 이야기예요. 중국 사람이 참 우리 한국인보다 대단한 게, 역사, 과거의 이야기를 도의 수준으로 높입니다. 중국의 유교가 어디에 나왔어요? 이 서전에서 나온 거죠.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태교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유태 고대사에서 나온 거예요. 중국의 유교는 어디서 나왔냐? 서전에서 나온 겁니다. 서전을 쓰면서 최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자, 서전은, 요거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서전은 이제 사방의 치천하, 천하를 다스리는 대경대법, 천하를 다스리는 법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제 사망지도는 본어 도요. 요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망의 도는 마음의 근본을 둔 것이니, 마음을 얻으면 도와 다스림은 진실로 얻었다 할 수 있다. 근데 여기 이제 사망이라는 이야기는, 이제는 요임금, 순임금 이야기. 요순. 역사시험 요순임금 다 알죠? 네. 학교 다닐 다 배웠잖아요. 요순, 이제. 사망은 누구냐? 하나를 건국한 우왕, 은나라를 건국한 당왕, 주나라를 건국한 무왕, 무왕의 아버지 문왕, 무왕의 동생 주공. 이게 이제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요순, 그 다음에 우탕, 문무, 주공. 이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나가신 분들은 아브라함, 모세 잘 외우듯이, 유교하는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게 요순, 우탕, 문무, 주공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랬어요.
수시로 그냥 우리 아버지 왜 맨날 요순 우탕 목무주공 외우냐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거예요. 유교를 하는 사람들이 역사는 바로 요순 우탕 목무주공이에요. 그 역사를 이제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거기에서 뽑아낸 게 중국의 유교 사상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정도로 역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분이 무슨 얘기입니까? 요순이 죽고 난 뒤에 수천 년 뒤에 태어나서 자, 그 사람들의 일을 밝히고 그 사람들이 한 행적에서 법과 도를 뽑아내려고 하니까는 너무너무 어렵다. 참 이런 건 이 물 한 그릇 넣고 읽어야 될 필요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죠. 그 다음에 제가 이게 빨리 넘기다 보니 빠졌는데 동양은 그렇게 역사를 이야기했는데 서양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서양의 역사 때는 영국의 E.H. 카라고 들어보셨죠? 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그렇죠? 과거는 죽었으니까 대화를 못하지만 살아있는 우리하고 과거가 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가와 사실의 대화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과거를 연구하니까 역사가와 과거의 대화, 또 현재와 과거의 대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분석적이에요. 차이가 나죠. 동양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역사에서 도가 있고 법이 있고 거기에 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역사에서.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아주 분석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죠. 자, 그 다음에 역사책이 그럼 뭐가 있냐? 중국에는 25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한 권이 아니고 고대부터 이 명나라, 청나라 올 때까지 모든 역사책이 다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전 왕조가 망하면은 다음 왕조는 반드시 그 전 왕조의 역사책을 써줬습니다. 그것이 모이니까는 25사가 된 거예요. 25사는 중국사 전체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서전, 중국의 최초의 역사책은 서전입니다. 2500년 전에 나왔어요. 공자가 썼습니다. 2500년 전에 처음 중국의 역사책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2100년 전에 나온 게 사마천이 쓴 사기 아시죠 여러분? 사기 열전. 2100년 전에 나온 역사책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한나라, 한서, 삼국지, 뭐 후한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이제 진송, 남제, 뭐 중국의 이 왕조가 엄청 많죠. 그 25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나라 역사는 마지막에 청나라인데 그 역사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봤을 때 청나라 역사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일부 정리가 된 역사책도 있지만은 25사에 넣기는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청나라 역사는 빼고 명나라까지 커버한 게 25사입니다. 근데 25사는 중국사 전체가 돼요. 이거 우리나라는 중국의 25사처럼 이런 역사책이 있냐? 우리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없죠. 우리 없습니다. 물론 옛날에 있었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2500년 전에 쓴 책부터 쫙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원본은 아닙니다. 원본은 뭐 전쟁하다 없어지고 했는데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암기를 했다가 새로 복기를 한 이런 책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한글은 기억하기 힘들지만은 한문 한 100번 이상 읽으면요 그대로 문장이 쫙 기억이 됩니다.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이 그랬잖아요. 천자문 쫙 다 외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자문. 그러니까 한문은 암기가 쉬워요. 일단 배워보면. 그래서 서점 같은 게 원본이 몇십이 돼도 다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본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일본에서 최초에 나온 역사책은 서기 720년에 나온 일본서기입니다. 720년에 최초의 일본 역사책이 나왔어요. 비교가 되죠? 중국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나왔습니다. 일본의 최초의 역사책은 720년입니다. 저 연도가 뭐를 말하느냐? 백제 멸망후입니다. 백제가 멸망하기 전에는 백제, 신라, 가야, 고구려 일본 땅이
백제 신라 가야 고구려 사람들이 건너가서 산 나라입니다. 일본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는 일본 남의 나라 취급하지만 백제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산 나라예요. 일본이. 그런데 백제가 멸망하고 나니까는 일본이 이제 자주 독립성이 생긴 거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백제 소국도 아니고 독립이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역사책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만든 게 일본색인데 이제 천부천왕이 지시해서 만드는데 40년 걸려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역사책이냐면 그게 아니고 자기들부터 일본 역사를 시작하다 보니까는 과거사를 다 그냥 없애버렸어요. 과거사.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 역사 다 없애버리고 일본 천황은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천조 대신이죠. 천조 대신에 자손이다. 하늘의 자손이요. 그걸로 싹 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고대사는 인면도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잘한 게 뭐냐? 이걸로 인해서 일본 국가가 통일이 된 거예요. 일본 국민들이 나는 백제 출신, 나는 고구려 출신, 나는 신라 출신 이런 얘기 아니고 우리는 무조건 일본 천황의 자손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으니까는 일본이 좀 이렇게 단결을 하는 거예요. 이 역사책이라는 게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천부천왕이 이 사람도 백제 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일본에서 독립하고 하니까는 독립국가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본색이 만들고, 그래서 고사기 만들고. 저게 서기 700년대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우리는 삼국사기가 그럼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이 백제 멸망을 얼마나 한탄스럽게 생각했느냐. 자, 이거 보세요. 주류성이 함락되고 말았구나. 주류성은 전부 부안입니다. 주류성이 마지막 저항하던 본거지가 거기였어요. 주류성이 함락되고 말았구나. 백제의 이름이 오늘로 끊어졌네. 조상의 무덤을 모신 곳을 언제 다시 돌아왔느냐. 이거 한국 놈들입니다. 일본 사람들. 일본색이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제가 지은 말이 아닙니다. 일본색이 이런 말. 백제가 멸망했네. 조상의 무덤을 언제 다시 찾아가 보냐. 이거 백제 놈들입니다.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 신라 사람이고 가야 사람이고 고구려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 그런데 일본색이를 쓰면서 일본의 정신을 확 바꿔버리니까 외놈이 된 거죠. 그 사람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어찌 돌아갈 수 있겠냐? 어찌 돌아갈 수 있겠냐? 정말 한탄을 하면서 쓴 게 일본색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색이 곳곳에 우리 조선을 원망하는 기절이 나옵니다. 왜? 멸망하고 갔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일본 놈들이 일본색이 있고 우리 조선을 한국을 원망하고 한국을 잡아먹으려는 이유가 고향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책이 없냐? 방금 없다 그랬죠. 근데 현재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역사책은 1145년에 나왔습니다. 삼국사기. 일본은 720년에 나왔어요. 그보다가 무려 400년 넘게 우리 역사책이 나온 게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우리의 역사가 짧으냐? 그건 아니죠. 중국보다 길고 일본보다 긴 역사인데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자료가 없냐? 한번 봅시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책은 중국의 서전하고 맞먹는 책인데 그게 뭐냐? 신지비사라는 책입니다. 고대 한웅시대에, 그러니까는 단군 조선보다 더 오래된 한웅시대에 신지협덕이라는 사람이 고대 문자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김탁일이 거짓말하네요. 고구려 시대까지 전해졌고 고려시대에 고려사에 보면 김위재라는 사람 열전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의 열전을 기록했는데 고려사 김위재 열전에 보면은 신지비사를 인용한 기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려 때까지도 신지비사가 존재했다는 이야기예요. 고려 때까지도.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책은 이건 왜 없어요? 신지비사 지금은 없어졌다. 서전처럼 외웠다가 그걸 쓰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신지비사에 있는 내용의 일부분만 고려사
김위재전에 전합니다. 인용이 돼가지고 전해.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책이에요. 없지만은 실제 있으면 책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조선 때 나온 책은 뭐가 없냐? 있죠. 배달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3세 당군이 한 사람이 아니고 1세, 2세, 3세, 47세까지 쭉 내려갔죠. 근데 그걸 다 이제 지금 대통령 이러듯이 단군 이래니까는 한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고조선에 47명의 당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3세 당군 가를 때 신지 고걸이 편찬하다. 근데 그게 배달육이라는 책이죠. 지금 현존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럼 고구려 역사책은 없냐? 있죠. 고구려 영양왕 11년, 그러니까 서기 600년이죠. 600년에 태학박사 이문진이 유기를 요약해서, 근데 이 유기가 배달육인지 뭔지는 몰라요. 그냥 유기라고 나왔으니까 유기를 요약해서 신집 5권을 만들었다. 이게 기록에 나옵니다. 근데 유기, 신집 모두 지금 현존하지 않습니다. 근데 책은 있었죠. 그 백제는 역사책이 없냐? 백제도 있어요. 백제기, 백제신천, 백제봉기, 이걸 백제 3세라고. 근데 저거 있는 걸 어떻게 아냐? 일본 서기를 쓰면서 일본 서기에 백제기에 이렇게 말했다. 백제신천에 이렇게 말했다. 인용을 해놨어요. 왜냐면 일본 서기 쓴 사람들이 백제 사람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백제 기록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잖아요. 인용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씻은 듯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라는 그럼 역사책이 없냐? 신라도 있었죠. 신라도 부도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라 놀지형 박재상이라는 사람은 아시죠? 박재상. 일본의 그 왕자가 불모로 잡혀갔는데 자기가 가서 구해오고 대신에 목숨 잃은 사람이 신라 박재상이죠. 그 사람이 쓴 책이 부도지입니다. 부도지. 부도라는 무슨 뜻이냐? 부도. 부도는 하늘의 뜻에 부합한다. 이 책은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다. 번역본이 나왔어요. 근데 이 책은 우리 당군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마고 할미 시대. 그 시대 역사를 이야기한 게 부도지입니다. 이거는 현존합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랑세기. 이거는 김대문이 쓴 건데 신라의 화랑이 있죠. 화랑의 역사를 쓴 책이에요. 근데 이것도 현존하지 않는데 누가 저거를 필사를 했냐? 일제시대 때 일본 국내청에 가면 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 한국 지배할 때 뺏어간 책들을 전부 다 뺏어가서 일본 국내청 도서관에 보관해놨는데 이 양반이 다행히 국내청 도서관에 사설을 공부했어요. 한국 사람이. 가서 보니까 우리 고서적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필사를 했어요. 보고. 그게 파랑색이 필사본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강단에 있는 일부 학자들은 이거 위작이다. 이거 미친 새끼들이죠. 자, 그 다음에 제왕연대력. 최치원 선생 아시죠? 최치원 선생. 최치원 선생이 제왕연대력입니다. 근데 삼국사기에 김부식이 책을 쓸 때 그 존재를 기록해놨는데 현재 전하지 않습니다. 다 전하잖아요. 발해. 대종이 건국한 발해. 당기고선한 책을 썼어요. 이건 좀 현존합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고려가 삼국을 통일했죠. 통일하고 나서는 고구려 신라 백제 역사책을 쓴 거예요. 그 삼국사가 있어요. 근데 김부식이가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이 삼국사를 보고 썼어요. 자기가 뭐를 보고 썼어요? 삼국사를 보고 썼는데 이걸 이제 일명 구삼국사로 그러죠.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는 이제 신삼국사. 근데 이게 현존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오면요, 우리 고구려 신라 백제 역사가 그대로 복원될 수 있죠. 근데 이게 현존하지 않습니다. 근데 삼국사기를 읽어보면요, 너무 간단해요. 김부식이가 너무 이 구삼국사의 방대한 내용을 간추려가지고 정리만 해놓은 게 삼국사기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고구려 장수왕이 평양으로 도읍지를 옮겼다. 장수왕 15년, 이게 서기 427년, 장수왕이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그거 딱 한 줄이에요.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는 말도 없고 가서 뭐를 성을 어떻게 지었다는 말도 없고 당연히 있을 텐데 딱 한 줄. 얼마나 중요한 기절입니까? 도읍지를 옮기는 건데. 장수왕 15년 이도 평양 이렇게 그거 딱 한 줄이에요. 삼국사기가 지금 현존하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믿고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너무너무 우리나라 역사를 축소시켜서 간단하게 기록했다. 그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대 때는 뭘 했냐? 이때가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을 쓰는데 16년간을 투자했어요. 16년간. 우리는 좀 해방되고 우리 문교부 국사편찬위에서 16년간을 투자해서 한국사를 편찬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안 했어요. 근데 일본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써준 게 아니라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16년간 투자해서 조선사 35권을 편찬했습니다. 왜 했냐? 우리나라 역사를 만주, 하북성, 대륙은 싹 다 쥐어버리고 두만강, 압록강, 이남으로 역사를 조장하고 축소시키는데 16년이 걸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조선사 35권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이 됐지만은 이 조선사 35권을 능가하는 책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강단에 있는 대학 교수, 박사들은 일제시대 때 만든 조선사 35권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교과서에 배운 겁니다. 우리 고등학교, 대학교 때 배운 역사책이 조선사 35권을 기본으로 한 겁니다. 통상스럽지 않으세요? 예? 역사를 바로 보면요, 대한민국 이거 개판입니다. 그냥 우리 지금 세계 경제 10등, 7등, 수출 얼마, 잘 먹고 잘 살지만은 나라는 형체의 역사나 혼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혼은 빠져나오고 없는 나라예요 지금. 혼이 빠져나오고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지금. 일본은 16년간을 투자했습니다. 조선사를 바로 밝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선사를 왜곡시키고 축소하고 하는데 16년간을 투자. 그걸 우리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일제시대 때 그럼 일본 놈들이 저런 짓을 했는데 그럼 우리 민족사학자들은 그럼 손 놓고 앉았냐? 일본 놈들이 저런 짓을 하니까는 신채호 선생 같은 분이 조선상고사를 썼어요. 여성 과목에 있으면서 그게 아니다. 내가 공부해보니까 조선사가 다른데 하고 신문에 조선일보에 연재를 했죠. 하다가 못했죠. 그 다음에 또 방은식 선생이라고 있어요.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입니다. 초대 대통령은 누구죠? 임시정부에? 누구세요?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죠. 여러분들 이승만 추모회 하잖아요. 모르세요?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입니다.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 건국하고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지만은 임시정부도 이승만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무시하면 안 돼요. 임시정부를 무시하면은 이승만을 무시하는 겁니다. 정말 무식한 인간들이 임시정부 까고 이러지만은 참 무식한 이야기죠. 자, 방한식 선생이 이승만 대통령 다음에 2대 대통령이었어요. 임시정부에. 이분이 한국 통서를 쓰는데 통짜 보세요. 이게 무슨 통짜입니까? 비통하다, 통곡하다 대통짜입니다. 통하다는 통이 아니고 얼마나 애통한 심정으로 우리나라를 썼어요. 그게 한국 통사입니다. 그 임시정부 2대 대통령 방한식 선생이 썼어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다 하려면 한 2시간 해야 되는데 45분으로 줄이라 그래서 대충 넘어가고 또 밑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조선은 뭐냐? 고조선 이전에 역사는 없냐? 배달국이 있었죠. 우리 지금 뭐라 그래요? 배달민족이라 그러죠. 응? 우리 배달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배달민족이 배달국에서 나온 거예요. 당군은 배달국을 개성한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근데 자 배살국의 수도가 한문으로 배살이죠. 그렇잖아요? 배살인데 우리말로는 박입니다. 박. 이게 박씨계세요? 박씨가 우리나라 최초의 원조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이름은 우리말로 박입니다. 조선 이전의 박이에요. 박이 뭐냐? 밝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저 박 선생님 아세요? 박자가 이렇게 썼지만은 우리 원래 고대어는 하면은 밝음, 밝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광명을 숭상한 민족이에요. 광명, 태양. 그러니까는 나라 이름도 박이죠. 태양을 숭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대 국가 이름이 박이에요. 밝음이 비치는 산, 그게 달이죠. 그래서 박달이는 거예요. 그 박달을 한문 좋아하는 양반들이 쓰다 보니까는 배달이 된 거죠. 지금 배달민족, 당신 배달이 뭐야? 설명하려면 아무도 못합니다. 한문의 배달은 아무런 뜻이 없어요. 이거 배달하는 거예요.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말 박달, 박달은 밝은 밝음이고 달은 산이에요. 밝은 아침 햇살이 비치는 곳, 그게 박달입니다. 그게 아사달이에요. 그래서 박씨는 우리나라 최초의 성씨가 박씨예요. 오래된 성씨입니다. 우리 박사님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네. 김이 먼저 아닙니다. 박이 먼저예요. 자, 박이란 말이 그럼 우리만 썼냐? 아니죠. 우리 한민족이 지금은 이 조선반도에서 쪼그라들어 살지만 고대에는 일본도 우리가 가서 지배했고 중국도 다 그거 우리 땅이었어요. 우리 배살민족이 지배한 나라가 황하강 일대를 지배한 게 우리 배살민족이에요. 그런데 배살민족으로서 중원으로 내려가서 건국한 나라가 상나라입니다. 은나라 아시죠? 예, 뭐 은나라. 응? 중국 고대의 은나라. 지금 서전 이야기할 때 이제 사망의 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사망의 사망 중에 하나가 은나라 탕왕입니다. 그 사람이 배살민족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산동성 하남성에 내려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도읍지 수도 이름을 뭐라고 했냐? 박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중국사에 나오는 게 아니고 박이에요. 박. 이 박. 근데 우리말을 한문으로 음차한 거죠. 한문으로 저 박자는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우리말을 발음만 마치 코카콜라를 중국어로 뭐라 그래요? 가구가락이라 쓰죠. 가구가락의 뜻이 있습니까? 코카콜라를 중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가구가락 이렇게 씁니다. 그렇듯이 우리말 발음을 음차해서 쓰다 보니까는 박이에요. 그 은나라 도읍지 이름이 박입니다, 여러분. 그 박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만 쓴 거 아니에요? 중국에도 박이 남아 있어요. 그 은나라 수도가 박입니다. 우리 고대사를 알면요,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 여러분이 이해가 돼요. 근데 역사를 모르니까 우리는 맨날 남한테 얻어 터지고 뭐 누가 강의할 때 그러더라고요. 그 한국에 그 누굽니까? 우리 저 평통자문회의 부의장은 뭐 경북지사 김관용 지사가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우리는 990번 외침을 받은 나라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드리려다가 990번 어떻게 받아요? 우리나라 역사는 2000년밖에 딱 잘라서 가르치지 않는데 2000년 동안에 990번 1000번을 받았으면 2년에 한 번씩 칩장으로 받을게요. 어떻게 한민족이 살아는 거예요? 그것은 엉터리 이야기죠. 우리는 외침만 받은 민족이 아니고 우리는 중국 대륙, 일본 열도를 우리가 타선인 민족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은 이제 양반이 몰락해서 조그만 단칸방에 살지만은 과거는 위대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박이 우리나라 말이다. 그 다음에 은나라의 수도가 박인데 중국도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은나라가 전설시대라고 그랬어요. 이게 신화시대다. 그런데 은허트가 발굴이 됐어요. 방대한 궁전의 규모가 발견이 된 거예요.
기왓장 뭐 이런 건 다 남았지만은 땅에 저쪽들 봐보면 남아있죠. 땅 속에 있는 누가 움직입니까? 그 은허가 거대한 공성체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발견되고 나니까 아 이거 어느 나라 이거 진짜냐? 그 진짜가 누가 건국한 나라냐? 우리 배달민족이 황하강 내려가서 건국한 나라예요. 거기서 나온 게 갑골문이죠. 이런 갑골문 들어보셨죠? 이 소 등뼈 뭐 거북이 껍데기 이런 데다 글씨 새긴 거. 그걸 만든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고 그게 바로 우리 배산민족입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아, 요거 박달이죠. 박달 이야기했죠? 밝은 햇살이 비치는 산, 아사달. 근데 이 박달 임금이라는 뜻은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그 밝은 햇빛이 비치는 그 땅을 지배하는 임금, 그게 박달 임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박달 임금이고, 그거를 한문으로 쓰니까는 단군이 된 겁니다.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박달 임금을 한문으로 쓴 게 단군이에요. 박달나무 단자, 임금 군자. 그래서 박달. 단군이 박달 임금이에요. 그런데 이 박달이란 말이 지금 어디에 남아있냐? 몽골에 남아있어요. 몽골의 수도 이름이 울란바토르입니다. 몽골말로 울란은 불다는 뜻이에요. 공산당이 붉은색 쓰잖아요. 그래서 울란바토르가 울란이 불다인데 바토르가 박달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울란바토르 하면은 붉은 영웅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붉은 영웅의 도시. 박달나라의 임금은 영웅이에요. 그렇잖아요? 대통령 위대하잖아요? 응? 우리나라 임금들 위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을 박달 임금이라고 그러고 몽골에서는 바토르라고 그러고 우리는 박달 임금이고 그게 한문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문으로 번역하다 보니까는 단군이 된 거죠. 박달나무 단자, 임금 문자 이렇게. 박달이 임금이 단군입니다. 이거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을 하셔도 오늘 여러분 45분 시간 투자한 게 보람이 있습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조선. 우리가 조선이라 그러죠? 응? 우리나라의 국호가 몇 개가 있어요? 조선, 또 유명한 게 고려, 또 유명한 게 한. 이 세 가지죠? 우리나라 국회 세 가지는. 물론 신라, 백제도 있지만은 한국을 대표하는 국명 세 개를 들으라면은 세 가지입니다. 조선,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 또 뭐라 그랬어요? 조선, 한, 그 다음에 구려. 이게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나라 이름이죠. 그런데 조선이 그럼 무슨 뜻이냐? 아침 조자, 빛날 선자. 여러분 대한항공 비행기 타면은 비행기 안에 그 비치해놓은 잡지 있죠? 제목이 뭡니까? 네?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 비치해놓은 제목이 뭐예요? 책이? 비행기 안 타봤어요? 모닝캄. 맞아요. 모닝캄이 조선이에요. 정확한 뜻은 아니지만은 비슷하게 번역을 해놓은 거죠. 대한항공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이 뭐냐? 어떤 사람은 아침 해가 선명히 떠오르는 곳이다. 뭐 발음 맞고 발음 틀리고. 근데 중국 사람들도 이 조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썼는데 뭐라고 썼냐? 가만히 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 나라가 물이 많거든요. 강이 많이 흐르고. 대동강 아닙니다. 중국의 강이에요. 그래서 섭수, 열수, 산수가 있는데 세 물이 합치는 곳이 열수인데 거기에 조선이 있어서 아마 조선이라는 말은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어? 장안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조선이라는 말이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또 낭랑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낭랑공주할 때.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게 어떻게 물이라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상상하는 거죠. 그 원문이 요겁니다. 장안이 이러기를 조선, 유, 섭수, 열수, 산수가 있는데
삼수가 합한 곳을 열수라고 그런다. 낭랑조선이란 말이 여기에서 취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은 조선이 있는 지형적인 위치를 보고 조선의 뜻을 잡아낸 거죠.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삼국유사, 조선의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 삼국유사에 나오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당군왕검이 나라를 건국했는데 나라 이름이 조선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이란 말을 그러면 우리만 기록했냐? 중국의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의 말하자면 백과사전 격인데요. 이게 서전만큼 오래됐어요. 서전이 언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250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서전보다 더 오래됐을 거다 하는 책이 산해경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요순임금 때부터 조금씩 기록해 놓은 거를 산을 붙이고 해서 지금까지 현존하는 책이 산해경인데 서전보다 더 오래됐을 거다. 거기에 조선이란 말이 나옵니다. 산해경에. 삼국유사는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중국 책에도 조선이 나와요. 뭐라 그러냐? 조선은 열량의 동에 있고 바다 북쪽 산의 남쪽에 있다. 열량은 연나라에 속한다. 산해경에 있고. 그 다음에 관자라는 책에도 나옵니다. 관자라는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조선에서 나오는 명품이 뭐냐? 호랑이 가죽이라는 얘기죠. 조선에서 나오는 명품은 호랑이 가죽. 옛날에 호랑이 가죽이 귀중품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의자 뒤에 호랑이 가죽 다 깔아놓으면 명품이죠. 근데 옛날에는 더 명품이죠.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우리 고대 조선은 호랑이를 잡을 정도의 나라니까는 기마민족이라는 얘기죠. 더해서 농사 짓고 삽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호랑이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잖아요.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기만민족이에요.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록을 봐서도 우리 고조선, 고대 우리 한민족은 기만민족의 나라다. 산에 가서 호랑이 잡고 곰 잡고 떼를 잡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천하의 기중품인 호랑이 가죽을 받고 싶은데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신앙하는 관자한테 물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조선에서 호랑이 가죽을 좀 받을 수 있냐. 그 문답집에 조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선이 산해경에도 나오고 관자가 나오는데 관자라는 책이 언제 나왔냐. 서전하고 비슷한 시기에 서기전 5세기 약 2500년 전에 그때 나온 책이 관자다. 2500년 전에 이미 조선이라는 명칭이 있었다는 얘기죠. 있으니까 저기 기록이 된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또 넘어가죠. 자, 그러면 조선이란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이냐? 이 조선도 한문이잖아요? 한문이잖아요. 아침조, 빛날선, 한문이에요. 근데 그럼 4300년 전에 당군이 조선을 건국할 때 한문이 있었냐? 없었죠. 그럼 그때 조선이란 말은 없는 거예요. 그 흔히 역사 강의하는 사람 보면 당군이 건국할 때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했다. 이 수는 틀리죠. 4300년 전에 한자가 어디 있어요? 네? 한자 없는 거예요. 그럼 조선이란 말에 우리말은 뭐냐? 당군이 조선을 건국할 때 나라 이름은 우리말이었겠죠. 한문을 안 쓰고 우리말을 썼으니까. 그 말이 아사달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사달. 고조선의 첫 도읍지, 고조선의 나라 이름은 아사달이었다. 아사. 여기 경상도 분 계세요? 경상도 가면은 빨래를 하는데 양잿물에 빨기 전에 첫 빨래는 뭐라 그래요? 우리 이현애 선생님, 첫 빨래는 뭐라 그럽니까? 예? 잊어버렸어요. 첫 빨래는 잊어버렸다 그래요? 농담이고요. 아시 빨래라고 그러죠. 아시 빨래. 아시 씻다. 처음, 그렇죠. 초벌 빨래. 처음 하는 걸 아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잿물이 빨기 전에 대충 촌에 농사짓고 뗏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맹물에 대충 때를 걸러내고 양잿물에 빠는 거예요.
그 처음 빨래를 아시빨래. 잘하시네요. 아시빨래. 그게 아시입니다. 우리말이. 오래된 말이에요. 아시. 아시가 우리말로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아침, 뭐 밝음 이런 뜻이 아시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시가 아사예요. 아사는 아침이에요. 처음이라는 뜻이고. 달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산을 달이라고 그러죠. 산. 그러니까는 아사달 이러면은 아침산, 아침해가 처음으로 빛을 비추는 아침산, 첫산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당군이 처음 나라를 건국할 때 나라 이름은 아사달이에요. 근데 한문이 이제 들어오고부터 한문을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한문 좋아하는 양반들이 그걸 기록을 해야 되니까는 아사달을 뜻을 번역을 해서 조선으로 번역합니다. 아시겠죠? 예? 조선의 원뜻이 뭐라고요? 아사달이에요. 아사달은 경상도 가면 첫 빨래는 아시빨래를 하는데 거기에 남아있어요. 일본에 가면 여기 일본 생활하신 분, 일본에 조일신문 있죠? 조일신문은 뭐라 그래요? 아사히 신문이라고 그러죠. 일본 놈들과 우리 조선 놈들이에요. 조일신문이 아사입니다. 아침 조자를 아사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아사. 해, 날일자를 우리는 해라 그러죠. 그 다음에 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 해, 조일이 일본말로 아사히예요. 근데 아사히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말로 하면 아사해. 우리말 아사해가 일본 와서 아사히가 된 거예요. 이거 조선 놈들이에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예. 아이고 5분만 더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자, 그러면은 계속 한번 넘어가보세요. 마지막 부분은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데 6번, 7, 8번 정도 될 겁니다. 8번, 8번, 예. 이게 오늘 우리 역사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역사가 이렇게 잘못됐어. 예? 잘못됐는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가 잘못됐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평양만 제가 오늘 짚어드리고 강의를 끝내도록 하죠. 자, 평양이 어디 있습니까? 평양 어디 있죠? 대동강에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 평양이 어떤 뜻이 있느냐? 고조선의 당군왕금이 나라를 세운 곳이 평양입니다. 그 다음에 위만조선의 도읍지도 평양입니다. 그 다음에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하고 낙랑군을 설치했는데 낙랑군도 평양입니다. 고구려 수도가 어디예요? 평양이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장수왕 15년을 평양으로 이도했다. 고구려 수도도 평양이에요. 그다음에 고려에 가면 서경이라고 그러는데 고려 서경이 어디입니까? 평양이죠. 이 평양 하나에 고려, 고구려, 한사군, 위만조선, 고전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평양을 지금 어디다 갖다 놓냐? 북한 대동강 평양에 갖다 놨습니다. 그럼 이 고려, 서경, 고구려 평양, 한사군 평양, 위만조선, 고전 평양이 다 대동강 평양에 있다. 그 이야기예요. 미친놈들이죠. 네? 우리가 막연히 평양 하지만은 평양을 새기면 이렇게 많습니다. 이 고조선의 평양을 이야기하려면 또 한 시간을 돼야 되니까 생각하고 이게 어디 있었냐? 지금 하북성 보정시에 있습니다. 하북성은 중국이죠. 보정시는 북경에서 남방으로 140km 떨어져 있습니다. 남방으로. 거기가 고조선의 평양이에요. 이거는 이미 민족사학에서 정확하게 밝혀냈습니다. 이걸 누가 얘기했나? 중국 역사책에 돼 있어요. 중국 놈들이 거짓말 하겠어요? 왜 거짓말해요? 중국 역사책을 읽으면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역사책을 놓고 중국 책에 했냐? 지금 중국 땅이니까 중국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가. 우리 고대사를. 우리는 우리 살던 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사는 땅밖에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럼 이제 고구려의 평양이 어딘지 그것만 한번 봅시다. 중국 책에 뭐라고 있냐? 당나라 재상이에요. 당나라 재상 두가 쓴 통전이라는 책에 보면은 뭐라고 써놨냐?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에 진나라가 있었죠. 진 시기에 평주를 설치했다. 진나라가 평주라는 주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주를 만들었는데 후위 시대예요. 후위라는 북이라는 얘기입니다. 북이 시대에 고구려가 그 지역에 도읍하였다. 딱 나오잖아요. 무슨 조신에 절만 안 돼요. 지금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고구려가 그 지역에 도읍하였다. 평양성에 안동도읍을 설치하여 통치하였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뭐를 설치했어요? 안동도읍을 설치했죠. 아시죠? 역사에 배웠죠. 그대로 나옵니다. 진 시기에 평주를 설치했는데 진나라가 평주를 어디 대동강에 설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이 자기 땅에 설치한 거예요, 평주를. 근데 그 평주를 후위 시기에 고구려가 그 지역에 도읍했다. 딱 나오잖아요. 자, 이 책은 통감 지리통성인데 송나라 때 쓴 거예요. 송나라 때 쓴 책에 진이 평주를 설치했다. 똑같은 후위 시기 고구려가 평주에 도읍했다. 당이 안동도읍을 설치했다. 당나라 송나라 책에 고구려의 도읍지는 평주라고 했어요. 그 평주가 어딘가 하면은 지금 하북성 보정시가 평주입니다. 옛날에. 놀랍죠, 여러분? 예? 우리 역사 배우고 술은 틀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대동강 평양은 옛 평양이 아니다. 이거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원사지리제에 나와 있어요. 원사지리제에 뭐라고 썼냐? 읽어보겠습니다. 당나라가 보이죠? 당이 고구려를 정복하고 평양을 빼앗자 그 나라는 동쪽으로 옮겨갔다. 압록수 동남쪽으로 약 1000리 떨어진 곳인데 옛날 평양이 아니다. 써놨잖아요. 제가 거짓말합니까? 원나라 역사책 원사에 나와 있어요.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니까는 고구려가 압록수 동남왕 천리 밖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 도읍지를 옮겼는데 거기 평양은 옛날 평양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거 우리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원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원나라 역사책이에요. 맞죠, 여러분?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한 3분 하고 끝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평양이 대동강 평양이 고대의 고구려 고조선의 평양이 아니다. 이것만 아면 됩니다. 근데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쓸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 평양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 양반은 4대 유학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를 일본 놈들처럼 압록강, 두만강 이남으로 몰아넣어야 돼요. 근데 씨가 삼국사기를 쓰면서 평양이 하북성 보정시에 있었다.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못 쓰니까는 딱 한 줄만 줄인 거예요. 평양으로 옮겼다. 그 한 줄만 이야기한 거예요.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예? 바른 말을 못하니까는 딱 한 줄만 썼어요. 제가 썼잖아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 중국 사설을 조금만 보면은 알 수 있는 평양이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다. 북방사를 인면한 반도사람 원자에는 김부식은 고구려 평양이 하북성 평주라고 쓸 수 없다니 못 쓰는 거예요. 약간. 자, 지금 한국 학자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나?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대동강 평양이 그럼 고조선이 있었고 뭐 위만조선이 있었고 하려면은 땅속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다. 건물은 다 없어졌지만은 사람의 무덤이라든가 그 왕궁틀을 지었던 주춧돌은 남아있어야 돼요. 땅속에 있는 게 어디로 갑니까? 고고학적인 증거가 전부 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네. 한국의 학교에 대학교 교수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고학적 물증이 전부 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더 붙이고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고구려 역사가 몇 년입니까? 700년이죠. 예? 벌써 700년입니다. 그런데 왕이 몇 명이에요? 제가 헤아리면 아니지만 저 30명 이상 나오죠. 마지막 보장왕까지. 그런데 고구려 왕의 왕릉이 어딘지 아는 사람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700년 동안 유지한
나라에 왕릉이 없어요. 왕릉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 대동강 평양 거짓말하고 거기서 찾으니까 왕릉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럼 어디가 찾았냐? 하북성 보존시가 찾아야 된다. 고려 왕릉이 700년 역사에 고려 왕릉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동강에 고려 수도로 삼은 지가 평양에 수도로 옮긴 지가 약 한 240년 되는데 240년 동안에 왕이 하나도 안 죽었어요. 다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그럼 대동강 평양에 고구려 왕릉이 하나로 나와줘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백제 역사가 660년에 멸망했는데 그것도 한 600년 됩니다. 그럼 백제 왕의 무덤은 어디 있어요? 예? 백제 왕릉 무덤 어디 있습니까? 현재까지 발견된 거 딱 하나, 무령왕 공주에서 하나 딱 발견했어요. 그 원조 건초고왕 무덤 하나도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백제 땅이 지금 전라도 충청도가 백제 땅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 죽었으면 무덤이 나와야죠. 만년 전에 무덤도 지금 나오는 판인데 불과 1000년 전에 무덤이 없어요? 하나라도 나와야지. 이게 우리 역사가 이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 역사책을 보면은 백제가 어디에서 고구려가 대동강 평양에서 쓰는데 소문은 털입니다. 왕릉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분 하나. 우리가 삼국통일을 했어요. 그런데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고 나서도 먹은 게 대동강 이남만 먹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사람들이 한탄스러운 게 왜 저 신라가 통일해가지고 고구려 땅 다 뺏기고 이게 무슨 삼국통일이냐. 이게 일본인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너도 삼국통일 해봐야 별 볼일 없다는 얘기예요. 대동강 이남만 먹었어. 그게 무슨 통일입니까? 반의 반쪽 통일도 안 되죠. 일본은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럼 고구려 수도가 대동강 평양이 아니면은 하북성의 평양이라면은 신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게 하북성인데 신라가 당연히 하북성을 먹어야죠. 여러분 꿈같은 이야기죠. 지금 역사사관으로. 그런데 중국 기록에 나옵니다. 신라하고 발해가 하북성 중부 이북을 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삼국통일은 진짜 삼국통일입니다. 그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그다음 또 고려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국경선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신의주에서 원산만까지. 우리 국사시간을 배웠잖아요. 고려 국경선 천리장성해가지고 신의주에서 원산만까지 쫙 걸어놨어요. 함경도는 뭐라고 했냐? 여진족 땅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거짓말입니다. 일본 놈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조작하는데 16년을 조작해서 만든 게 우리 지금 배우는 역사입니다. 삼국통일도 가짜. 신라가 통일해봐야 너희들은 대동강 이남만 먹었어.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해봐야 고려는 신의주 원산 이남만 먹었어. 그게 너희 나라 역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진짜 고대사를 공부하고 중국 역사책을 쫙 보면은 우리 역사의 본거지는 만주도 아니고 하북성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북성 북경, 이게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근데 북경이 지금 누구 수도입니까? 청나라의 수도, 명나라의 수도가 됐죠. 근데 명나라, 청나라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제대로 써주려니까 못 쓰죠. 지들이 수도로 삼고 있는 데가 옛날에 조선 땅이었어. 창피하잖아요. 그놈들부터 역사를 조작한 거예요. 그렇지만 당나라, 송나라 때까지 역사책은 그대로 써요. 그래서 중국 책을 볼 때도 명나라, 청나라 역사책을 보면 조작이 많이 됐어요. 왜? 지들 살고 있는 북경 땅이 조선 땅이었거든. 근데 그전에는 당나라, 송나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있는 대로. 있잖아요. 진이 평주를 설치했다. 후위 시기에 고구려가 평주에 도읍을 했다. 정확하게 써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하면은 우리 역사가 그렇게 형편없는 역사가 아니다. 우리나라 역사책도 엄청 많았다. 이걸 누가 다 가져갔냐? 제가 한 가지 뺏었는데 조선 때 세조, 예종, 성종이 있었어요. 근데 세조가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민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책은 다 반납해라.
세조가 내린 구서령을 내렸어요. 이게 조선왕조실록이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빠뜨렸는데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세조가 구서령을 내려요. 민간에는 이러이러한 책들은 갖고 있지 말아 제목이 다 나옵니다. 책 제목이. 그걸 다 수고를 해서 조선의 왕궁에 보관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반납을 덜 하니까 세조 다음에 누구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종이죠. 예종이 또 반복을 해요. 다 반납해라. 뭐라고 이야기했냐? 반납하지 않으면 참명에 처한다. 아니 자기 나라 역사책을 갖고 있는 참명에 처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친놈들이죠. 그럼 뭐를 공부해야 되냐? 사서삼경, 중국역사책, 요수노탄 문무주고 이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 조선왕조가 유교에 찌들어가지고 망한 거죠. 그렇게. 왕이 그런 짓을 한 나라예요. 그럼 세조 밑에 예종, 그 다음에 성종이 있어요. 성종도 뭐라 그러냐? 날짜를 지정해줬어요. 몇 년 몇 월 12월까지, 경기도 지방은 10월 말까지, 저 경상도 한경도 지방은 12월 겨울 말까지 반납해라. 안 하면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미친놈들이죠. 자기네 역사책은. 근데 다 수거해가지고 어디에다 보관했냐? 조선 공부를 규장강에 보관해요. 규장강. 그게 조선시대 말까지 그대로 보관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걸 누구 입에 한 입에 다 털어놓냐? 외놈들 입에 한 입에 다 털어놓냐? 외놈들이 조선을 정벌을 하고 16년 동안 우리나라 역사를 조장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예요? 규장각에 세조, 예종, 성종이 잔뜩 수집해서 모아놓은 서적이 규장각이 있는데 그걸 몽땅 들고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이제 일본 국내청에 20만 권의 우리 고대 서적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20만 권이에요. 그때 일본 국내청에서 사서 역하는 사람이 박창화 선생이에요. 그분이 거기서 보고 쓴 게 뭐 화랑세기 필사본, 그 다음에 뭐 고구려 역사, 여기 지금 전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당연히 근대화하고 현대화하고 산업화해서 우리 잘 삽니다. 근데 개인도 못 살다가 잘 살면 뭐 합니까? 개인도 족보 만들죠. 우리 이태원 목사님 정확한다면 족보 만들죠. 또 뭐 합니까? 산에 가서 지에 애비 할애비 무덤에 가서 비석 세우죠. 그러면 개인도 그렇게 하는데 나라가 잘 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사책을 써야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민주주의, 뭐 독재, 이 미친놈들이 역사책을 다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형체요, 역사는 보이다시 대한민국의 혼을 살려야 됩니다. 혼이 이 찌드는 역사에서 나옵니까? 내가 단칸방에 새들어 사는데 족보가 나오겠어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집도 2층 집 짓고 사니까는 족보도 다시 쓰고 좀 잘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시대 정신은 역사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제가 45분, 1시간 넘게 강의했는데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하시면 오늘 역사 강의 한 보람도 있고, 사실 제가 이거 쓰느라고 11월 제가 집중해서 썼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 동원해가지고 이게 첫 강의인데 어떻게 이거 팬클럽 회원들한테 우리 역사를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줄 수 있어 하고 쓰다 보니까는 16페이지가 나오는데 이거 하려면은 앞으로 강의 한 10번은 돼야 됩니다. 뭐 초대해 주시면은 또 오늘 못한 거 좀 더 하고 하는데, 자, 오늘 강의는 나라는 형체요, 역사는 혼이다. 지금은 우리의 사라진 역사를 다시 살릴 그런 시대다. 이거를 끝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